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MLCC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미중 무역 전쟁 이슈에 의해서 이게 확장됨에 따라서 스마트폰 쪽에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죠. 그리고 이와 반대로 전장 산업 같은 경우 성장성이 뚜렷하다. 이건 확실한 쪽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호재와 악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존에 또 FOPLP 관련돼서 말씀드렸죠. FOPLP 쪽을 이제 삼성전자로 매각을 해가지고 삼성전자에서 이제 관리를 한다. 이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기 주가입니다. 지금 별로 좋을 게 없죠. 네, 요 상황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잘 들으세요. 자,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요게 확대되면서 화웨이를 때리고 있잖아요. 화웨이를 때리고 있죠. 그리고 경기 자체가 글로벌 경기 자체가 둔화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침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는 하나 화웨이 이렇게 돼 있고, 그렇다면 이쪽은 당연히 IT 업종이고 스마트폰 관련된 세계 최대의 업체 중 하나니까 스마트폰 불확실성, 이게 무역 전쟁 중에는 꾸준히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도 이 삼성전기 지금 가장 큰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면 스마트폰 쪽이라고 봐야 돼요. MLCC랑 그 5G나 이쪽 있으면 안테나 쪽도 있고 카메라 모듈도 있고 죄다 이쪽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IT 기기 관련된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연관을 안 시킬 수가 없는 쪽이죠. 이쪽은 당연히 악영향이 있다. 이건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인정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자, FOPLP 기존에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삼성전자에서 가져간다고. 이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요. 근데 삼성전기는 그 정도까지 자금 여력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1조 투자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로는 안 된다. 그냥 더 투자하겠다. 근데 요거는 솔직히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기존에 이쪽에서 언급한 대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고, 투자를 좀 확실하게 해야 되고 빠르게, 속도가 중요하니까 빠르게 해서 이제 결과를 내겠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저 PLP 사업이 FOPLP 쪽이 내년 정도면은 이제 수익성이 나올 가능성이 생겨요. 지금 전망이 그래요. 내년 정도에는. 그러면은 이제 반년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 길게 잡아도 1년 안에는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수익이 날 거를 홀랑 가져가 버린 거죠, 삼성전자가. 좋은 건 형이 다 해,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도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요거는 호재라고 보면 호재고 악재라고 보면 악재예요. 단기적으로는 자금 투여할 1조 자금, 그리고 매각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현금 자산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좋은데 내년 이후까지 보면은 글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당장 매각을 했으니까 이 매각 자금이 7,850억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돈은 들어오겠죠. 헐값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7,850억이면 지금까지 고생 진짜 개고생해가지고 저 기술력을 이제 발전시키고 R&D 투자하고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 이제 뽑아 먹어야 되는데 7,850억이면은 진짜 같은 계열사니까 그러지 보통 안 팔겠죠, 저거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투자 자금에다가 요거 다 합쳐가지고 기존에 5G 안테나 쪽이라던가 카메라 모듈이야 여전히 들어갈 거고, MLCC 쪽에다가 같이 이렇게 투자를 하겠죠.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미래 먹거리는 MLCC 쪽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MLCC 쪽을 다시 한번 볼게요. 삼성전기 얘기할 때 다 MLCC 얘기만 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거는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FPCB나 이런 쪽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어차피 다 전자기기잖아요. 넘어가 볼게요. 이쪽. 그러면은
MLCC를 이쪽 분야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1위는 무라타다. 일본의 무라타 제작소가 1위. 이건 부동의 1위예요. 얘네는 넘볼 수가 없어. 삼성전기가 현재 2위는 이제 삼성전기가 차지하고 있는데 1, 2위가 너무 확고해요. 여기는 너무 확고해요. 뒤집힐 것 같지도 않고 당장은 나중에 뭐 혹시 모르겠는데 일단은 보이지 않아요. 이 뒤집힌다라는 것 자체가. 기술 격차도 있고 점유율도 있고 그리고 IT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전장용 그러니까 자동차용 쪽으로 가잖아요. 자동차 쪽으로 가면은 이게 기술력 격차도 있고 이 신뢰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동차는 잘못하면은 이게 신뢰성 회복 안 되면은 이건 위험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BMW 작년에 막 화재 나고 그랬을 때 지금 가격 쭉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안전에 관련된 거, 사람 목숨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신뢰성이 중요해요. 무라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더 분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장용 쪽에다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땐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돈을 FOPLP에다 투자할 돈을 그냥 MLCC에다 그냥 다 넣어라. 매각 자금도 넣어라. 이게 정답이 아닌가 싶어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냥 제가 볼 땐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게 투자한다고 하죠. 무라타를 빨리 따라잡자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무라타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적이 꽤 괜찮았었죠. MLCC 가격도 올라오고 하면서 여기는 안 좋고 여기는 올라갔다. 근데 이거 이유도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죠. 무라타는 스마트폰 쪽으로 그러니까 IT기기 쪽이죠. IT기기 쪽으로 손을 떼고 있어요. 여기는 전장으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기술력이 좋으니까 우린 전장 먼저 갈게 빠이빠이 이러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돈 되는 건 스마트폰 IT 이 IT기기 쪽인데 이게 실적이 떨어지는 거죠. 당연히 당장은. 삼성전기는 무라타가 빠졌으니까 웬 떡이야 이러고 내 세상이네 하고 실적이 올라간 거죠. 단기적으로.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굳이 좋다고 보기는 애매해요. 당장은 돈을 벌었으니까 이걸로 R&D 또 투자를 하겠죠. R&D 비용으로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삼성전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실탄 마련을 해주긴 했어요. 무라타가. 삼성의 보통 기업 방침이면은 이걸 아마 줄이지 않고 그냥 추가적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공장을 짓던지 해가지고 전장용을 그냥 확대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삼성의 이제 보통 기업 마인드라면은 현재 먹거리를 버리지 않는데 일본은 이걸 축소하면서 이쪽으로 넘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요거는 좀 이제 기업 문화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그럼 볼게요. 자, IT 쪽 스마트폰 쪽으로 기준으로 해서 스마트폰 외에도 그 웨어러블 기기랑 노트북이랑 등등등등 있잖아요. IT 쪽에 기존에 뭐 그 저가형이랑 이제 고가형이랑 있잖아요. 보면 800개에서 한 1000개 사이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스마트폰 시장이 좀 불황이고 이제는 다들 고사양이 됐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고객들이. 그러니까 판매량이 줄어드는 거죠. 이미 뭐 두세 개씩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빨리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 애플폰 나왔다 뭐 갤럭시 노트 나왔다 이러면은 바꿔야 되는 거야. 저거 들고 있는 사람이 요즘 말로 따지면 인싸인 거야. 바꿔줘야 돼요. 저거를 들고 있으면 와 멋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중국에서 마사지 하시는 분인가요? 그때 전에 TV에도 나왔었죠. 자기의 꿈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 힘들지 않냐 뭐 하루 종일 일하는데 뭐 하니까 자기의 꿈이 내 꿈은 이걸 해가지고 갤럭시 그 노트를 사는 게 꿈이다. 그래서 이거를 마련했더니 너무 행복하다. 자기는 힘들지 않다. 뭐 이런 뭐 힘들지 않겠어요. 그냥 행복하다는 뜻이겠죠. 뭐 이런 방송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런 걸 사야지 신종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사야지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 사람 대단한데? 혹은 와, 저 핸드폰 멋있는데?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새 거 사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사양만 좀 높아졌네. 그러니까 잡스가 사라진 다음에
잡스가 없어진 다음에 스마트폰계에는 혁신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다 스펙 싸움이 됐는데 스펙 싸움하면 애플도 별반 다른 게 없잖아.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판매량이 내려가죠. 거기다 중국이 치고 나오고, 중국 샤오미, 오포, 뭐 비보 이런 데서 치고 나오잖아요. 화웨이가 가라앉아도 제가 볼 때는 그 자리를 중국 내에서는 삼성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기보다는 삼성이 조금은 들어가겠지만 샤오미나 오포, 뭐 비보 이런 데서 차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중국에는. 대신에 해외 쪽 매출 같은 경우는 삼성이 많이 치고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뭐 LG랑 같이 들어가야지. LG도 이번에 비빌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린 거. 5G 폰으로. 애플이 올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5G 얘기했으니까 요거까지 한번 같이 가볼게요. 5G가 되면은 전력 소모나 뭐 이런 게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전력 소모량이 클수록 이거를 안정적으로 조율해 주는 게 MLCC인데, 그럼 MLCC 탑재량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지금 20%에서 30% 정도 늘어난대요. 그럼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아까 800에서 1000개라고 했으니까 950개에서 1300개까지 최소 950에서 1300개까지로 늘어나겠죠. 800에서 1000개였던 것들이 5G 폰이 나오면은.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판매량이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MLCC 매출은 더 늘어나겠죠. 기본적으로 요렇게 그냥 산술적으로만 보실 때는 충분히 더 같은 양이 팔려도 MLCC는 더 많이 팔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뭐 태블릿이나 웨어러블 기기, 노트북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3,000개 정도 들어간다 뭐 이러는데, 뭐 더 발전함에 따라서 만 개에서 2만 개까지도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일단은 13,000개 정도로 뭐 업계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 칠게요. 근데 여기서 다음 달에 또 제가 그 아까 낮에 말씀드린 거에 들어있죠. 자, 자율주행 5G로 자율주행하는 요거를 우리나라에서 선보인다 하죠. 그러면은 자율주행차는 일반 차보다 자율주행차는 점점 더 많이 들어가야겠죠. 그럼 13,000개에서 이게 점점 개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5G가 들어가면은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전력이 안정적으로 조절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당연히 더 들어있죠. 이러면은 이게 15,000, 2만 이렇게 쭉쭉 뛰겠죠. MLC 사용량이 전장 쪽이. 그러니까 무라타에서 아예 이쪽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이쪽이 고부가치 사업이니까. 가격 자체도 이 IT용보다는 전장용이 3배에서 뭐 10배까지도 비싸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삼성전기는 이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스마트폰 포기 못해요. 당장 돈 되는데 이걸 왜 포기해? 우리나라 기업 마인드는 이걸 포기할 기업 마인드는 아니라고 봐요. 이제 죽을 때까지, 이 사업이 죽을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신 중간중간에 있는 공장들을 전장용으로 교체를 하겠죠. 그래서 부산 공장 같은 경우 이제 풀가동 이제 시작했죠. 부산 쪽 같은 경우 풀가동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2020년부터는 제가 이거 MLCC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 정도 놀이라고 했죠. 그래서 좀 오래 걸립니다. 반도체가 올해 하반기니까 조금 더 빠르고 MLCC는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도 오래 걸립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전기차는 몇 년을 앞두고 봐야 되는 거고, MLCC도 빨라야 내년부터 좋아지는 거고 하니까 반도체가 더 빠르다 계속 말씀드리. 2020년부터 생각하면은 이게 전장용이 지금 2% 기존에 2% 정도대였는데 이거를 20%까지 늘린다고 해요. 20%까지 점유율을 뭐 확대하겠다 이런 이건 아직까지 뭐 목표이긴 한데 뭐 그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IT 기기 쪽 하고 있던 중국의 천진에 있는 공장에다가 5,733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쪽을 전장용으로 신축한다고 하죠. 재구축하면은 요거 되고 하면 2020년 뭐 이후에 매년 한 8% 정도씩 성장한다고요. 8% 정도씩 매년 2025년까지는. 그러면은 당장은 좀 힘들 수는 있어요. 지금은 무역전쟁 계속 말씀드리지만 악재가 소멸되지 않잖아요. 이게
악재가 소멸되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어. 거기다 수급도 안 좋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자체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데 이거보다 더 빨리 가야 되는 종목들도 돈이 안 들어오는데 여기에 들어갈 돈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오히려 MSCI 뭐 리밸런싱 조정한다고 해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여기서도 훅 빼나갔지. 야 이거 내년에 좋다니까 내년에 들어와, 아니 올해 연말에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하반기에나 들어오자 이러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어렵게 흘러가는 거다. 적어도 미중 무역 협상이라도 됐으면은, 이거라도 됐으면은 그나마 요거 모멘텀 받아갖고 스마트폰 시장 이제 별로 이제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제 5G 나오고 하면은 좋아지겠네, 이런 인식을 만들어야 돼. 그걸 못 만든 거예요. FOPLP 매각했지만 그게 내년에 안 좋은 거지, 당장은 자금력이 있으니까 이걸 MSC 투자해서 잘 되겠네, 5G 쪽 안테나 잘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계획이 어긋나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주가가 약세인 거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죠. 정리되셨죠?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전기로 돌아와서, 자, 삼성전기의 주가. 자, 이 정도 지금 주가면은 지금 제가 볼 땐 요렇게 지금 수렴하는 모양을 만드는 것 같거든요. 요렇게든 아니면 요렇게든 옆으로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 이거는 요런 식으로 수렴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95,000원 부근 쪽으로 터치하고 위아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6월에는 방향성 나오겠지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방향성이 나오겠죠. 밑으로 가도 뭐 이거 뭐 지가 밀려봐야 뭐 9만 원밖에 더 밀리겠어요. 뭐 이런 내려갔다가 너무 오래 끌지 않고 빠르게 이렇게 95,000원 부근 여기를 회복해 주면은 괜찮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은 있어요. 하단을 일단은 95,000원보다 조금 여유있게 94,000원으로 정해드릴게요. 요 구간까지. 왜냐면은 최근보다는 기존의 이 구간에서도 또 의미를 좀 줬던 구간이니까 한 94,000원에서 95,000원 사이 요 구간으로 드릴게요. 구간으로.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다. 혹은 이탈해도 빠르게 회복하면 괜찮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은 수렴 과정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대응하고 뭐 그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뭐 기다려야지 뭐 당장은.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새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분들, 뭐 중장기적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분들은 저는 절대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거 그러면 한 1차 매수를 95,000원에서 94,000원 사이 요 구간에서 매수하면 되지 않겠느냐, 요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번 줬는데 안 되면 95,000원 전후에서라도 뭐 볼 수 있지 않겠냐. 지금은 관심을 오히려 가져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확실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는 저는 확인하고 들어간 걸 좋아하잖아요. 요거는 예측으로 들어가는 거고, 확인하고 들어간 거는 조금 높더라도 98,000원에서 요 10만원 사이 요 구간을 좀 회복하면은 요 구간에서 사는 게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격은 높은데 왜 안정적이냐? 아니 지금 밑으로 내려온 하락 추세를 돌파해낸 상태니까 저항을 하나 이겨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가격이 약간 높을지언정. 이 부분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싸면 쌀수록 안정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싸면 쌀수록 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싸게 나오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는 안정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고,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회복하면 여기가 바닥이었구나라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요러면 이해되시려나요? 요거 중요한 개념이었으니까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이해 안 되면은 반복해서 좀 보세요. 뭐 짧게 설명했잖아요. 1분도 안 되고 하니까 한 10번 보셔도 몇 번 안 걸립니다. 반복해서 보세요. 이해 안 가시면. 그래서 10만원 넘어가야지 뭐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여기까지 뭐 가능성인데 여기 어디야? 115,000원. 요 구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여기 보시면은 계속 여기는 걸리잖아요, 자주. 과거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한 번씩 걸리죠. 그리고 여기가 돌파가 나오고 나서 한번 급등이 나오죠. 그리고 이탈한 다음에도 이 구간이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구간으로 남잖아요. 과거 거 보여드릴게요. 이탈한 다음에 하루 만에 회복해야 될 정도로 여기가 중요한 구간이잖아요. 그죠? 최근에 작년에 하락할 때도 이 구간에서 공방이 나오죠. 그럼
매물대가 있는 구간인 거예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여기만 가면 계속 저항받잖아요. 11만 5천 원까지 가는 거예요. 일단은 10만 원에 사서 11만 5천원까지 그래도 15%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정리한 다음에 돌파해서 안착하면 그때 다시 사세요. 아니면 밀리면 사던가.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막 콘덴서.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도 이것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이런 수렴 과정으로 저는 보여요.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수렴 과정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뭐 요 구간이 되겠죠. 뭐 52,500원이나 아니면 52,000원 구간. 52,000원으로 볼게요. 그래, 52,000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렴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약간 삐뚤빼뚤한 거 이해해 주시고, 자, 수렴이 나오는 구간이다. 밑에 하단, 상단, 그 다음에 하단, 상단,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뭐 하단을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든 아래든 나오겠죠. 삼성역이랑 똑같네. 뭐 다를 게 없네요. 그러면은 얘는 52,000원 구간에서는 그래도 뭐 그 저점 매수 구간은 52,000원 전후 뭐 이 아래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요 구간은 그래도 뭐 이탈 안 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뭐 49,000원 구간 있죠. 요 구간이 이탈하지 않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밀리면 49,000원까지. 뭐 요 구간 1차, 2차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고. 네. 49,000원 여기 터치했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탈했다가 회복할 때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위쪽으로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21선 쭉 내려오고 있죠. 한 대 맞고 밀리거나 돌파한 다음에 지지력 테스트 받거나 둘 중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21선 올라타야지 좀 위쪽을 바라볼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막콘덴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여기까지는 뭐 그냥 뭐 무난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한번 가기 시작하면 또 탄력 받으면은 멋있게 가니까 67,000원 정도까지는 뭐 가능성은 있다. 그 이유는 여기를 돌파한다 해보자. 이게 11만 5천원 같은 개념이에요. 그 삼성전기로 치면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모텍 같은 경우 뭐 그 원래 IT 부품에서 뭐 이쪽까지 그 진출을 한 거, 새로 진출을 한 거니까 성격은 좀 다르죠. 최근에 반등이 좀 나왔어요. 21선 터치했는데 이걸 올라타느냐 밀리느냐 차이일 것 같아요. 올라타면 21,000원까지는 가겠죠.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은 뭐 이중바닥 찍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 나오겠죠. 그래서 21선 이렇게 있는 거를 올라타서 가는 게 중요하다. 올라타면은 이제 21,000원 회복 시도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21,000원 회복 시도 나오고, 그 다음에 24,500원까지는 1차적으로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바닥을 이렇게 기다가 얘도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 그어드릴게요. 요거 요런 식으로 해서 12,000원 뭐 약간 위인데 요 구간으로 칠게요. 그냥 12,000원을 치고 요런 식으로 해서 수렴 과정 거치다가 오늘 뭐 강세를 보인 요런 뭐 2차 전지 쪽이랑 뭐 같이 해가지고 샬라샬라해서 이렇게 올라왔다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1선 터치했는데 내일 만약에 갭 상승 나와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뭐 14,500원까지는 가능성은 있겠죠. 14,000원에서 14,500원까지는 가능성이 있을 거고, 아마 그리고 이중바닥 찍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럼 그때 매수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밀리면은 다시 밀렸을 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거래량 실은 양봉 양호했다, 좋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조금 더 실려야 좋은데 그건 아쉽지만 오늘은 좋긴 좋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뭐 요 하단 부근에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좀 지켜주는 모양이 나왔고, 요렇게 수렴 과정 중이다. 수렴 과정 중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돌파해내면은 뭐 이렇게 온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돌파해내면은 뭐 21선 또 맞고 밀리고 이중바닥 만들고 16,000원 돌파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2,000원 단위로 뭐 저항을 만들고 있다. 그럼 하단도 2,000원 단위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LCC 같은 경우는 당장보다는 요건 미래 산업이에요. 미래 IT 산업의 쌀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요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공지 하나 해드릴게요. 5,000명 이벤트 요거 제 메인 오셔가지고 무료니까 다 신청하세요. 이메일 주소 구독하고 좋아요 누른 다음에 이메일 주소 남기시면 되고, 여기 보면 관심 정보 확인 방법 있죠. 본문 보면 나옵니다. 요거 해가지고 다들 요거 등록하세요. 이것도 무료입니다. 무료로 해드리는 건 다 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튜브 메모드, 이거 메모드 튜브인데 처음 이름 바꾸면 이렇게 되나봐요. 그래서 메모드 튜브 가시면 여기 구독하시면은
낮에 제가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퇴근길 시황 안 올려드리잖아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잖아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날 장중에 점심시간에 여러분들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15분 이하로 할 거예요. 웬만하면 최대한 길게 안 잡아먹기 위해서 식사하시고 소화시키면서 볼 수 있도록 장중에 오전장 특징 종목 같은 거 다 올려드리니까 요거도 구독을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 무료 이벤트나 요런 무료로 관심 종목 드리는 거 요런 거는 무료니까 다 하시고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하세요. 이런 거는. 그리고 요것도 같이 구독해서 보시면은 장중에 장중 동향 뭐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특징주에다가 아마 수급 동향도 살짝 섞어드릴까 고민 중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요즘 알람 설정이 잘 안 갈 때가 있어요.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알람 설정이 한 번씩 누락될 때가 있으니까 꼭 채널 와가지고 그럴 때는 여기 동영상 있죠? 채널 와서 홈에 와서 동영상 누르면은 최근에 올린 영상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조회수 없는 것들이 알람이 안 가는 것들이더라고요. 오늘 시황도 알람이 안 갔어요. 가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한 명도 안 갔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알람이 안 간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동영상 탭에 오시면은 다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하나씩 달아주세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더 많은 거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 메머드 튜브에다 양보해서 요거 올려드린 것도 여러분들이 댓글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회사에서 요청했는데 제가 안 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런데 회사에서 그러면은 회사 유튜브라도 만들어서 해달라. 내 채널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이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하니까 기존보단 많이 늘었죠. 아직도 많이 적습니다. 근데 제 평가 기준에서는 아마 아직도 하위권 받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여러분이 노력해 주신다면 저도 이곳에다 더 많은 정보를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제 채널에다 못 남기는 거는 여기다 남겨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